월영목 주입니다. 오늘 6월 23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좀 제법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얘기들 오전, 오후, 특히 이제 오후 영상에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시장을 읽기 위해서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부분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뭐 지금 시장 한 차례 강한 이 하락 이후에 급반등이 지금 조금 나오고는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이 부분을 일단 차지해 두고요. 지금 일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언제쯤 잡을 것이냐, 그 신호들이 일단 잡혀야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신호들과 관련된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무방을 다시 만들었고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카테고리 이쪽에서 참여 신청 누르셔서요. 이쪽에서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비번을 드립니다.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이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이 네임카드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저희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 정기구독방 정도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마 제법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자 매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뭐 VIP방에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이야 뭐 누구나 다 어려운 구간이겠습니다만 요 구간이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일단 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의회 청문회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그대로고 조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인플레 두드러 잡는 거에 올인할 거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들 중심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새로운 얘기들도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둔화 증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해서 진행할 거야. 이거 속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거야. 기존에 지금 계획대로 갈 거야. 라는 거.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충분히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내로, 향후 몇 달 내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요런 얘기도 나왔고요. 아마 이 몇 달 내로라고 하는 부분이 8월, 9월 정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늦어지면 뭐 11월, 12월 연말까지 가야 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아마 파월 의장이 이 몇 개월 내로라고 얘기했던 속에는 아마 9월 정도면 확실히 좀 뭔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9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의 변화 가능성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는 핵심 PC 물가 지수다. 그 얘기했고요. 그냥 전체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아니라 PC 지수가 아니라 핵심 PC 지수다. 요렇게 일단 하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때까지는 잡을 수 있어. 연착륙 충분히 가능해.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어제 상승폭 1% 이상 올라갔던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 모습이었고요. 오후 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2시 무렵이었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1%대 상승이 나오면서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요런 내용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던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 외에는 뭐 큰 그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에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 몇 달간 계속해서 금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돼라는 얘기를 했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2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고용이 워낙 지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의 내용과는 지금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수요가 예상치보다 더 둔화한다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늘어난다면, 커진다면 50bp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금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50이 일단 50을 하고 싶은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지 않으면 75를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기준금리는 2.5%인데, 요거가 기준금리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보다는,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높여야 될 수 있어.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3.5까지 지금 연말 예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중립금리는 2.5인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야 될 수도 있어라는 얘기는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환원할 거야라는 얘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먼 얘기예요.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요. 민간 이 연구소들이나 증권사들 쪽에서는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목에도 적어드렸지만 이제 바닥에 관련된 신호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엊그저께도 그런 상황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국제유가입니다. 자, 일단 국제유가 어제 일단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110달러,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증기율을 기준으로 110달러 밑으로 일단 내려왔죠. 100달러 중반대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게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굳이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없다라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거 보여야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바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의 가장 첫 걸음, 첫 단추 정도, 요게 지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첫 단추를 끼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단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제 유가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제 하락의 일부 요인은 수요 부족에 따른 유가 하락의 의미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간접적으로 돌고 돌아서 보면 역시 연준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 좀 더 직접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떨어져야 돼. 또는 러시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원유 공급 부족 사태의 우려가 커서 상승을 했던 건데, 러시아 지금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 정상적으로 여느 때보다 더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 그렇다면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데, 이런 쪽의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 설비 투자 부족에 대한 얘기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개인 판단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공급 증가되면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국제유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제 이란에서 5월 달에 1일 원유 생산량이 460만 배럴, 46만 1000 배럴 정도 됐는데 6월 달 들어와서 1일 이 생산량이 96만 배럴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들어와서는 이란도 2배 정도 더 올렸다는 얘기예요. 1일 생산량을. 아직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7월 중순 전후 해가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문디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란의 제재 조금 이 핵 합의되는 상황을 통해가지고 제재가 좀 완화되면서 이란 원유가 더 나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 공급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7월부터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 쿼터제, 그러니까 쿠웨이트 같은 경우 쿼터제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 생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쿼터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이러면서 어제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 아마 이제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이 유류세, 연방 유류세 요걸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요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유가 하락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아니라 이 미국 내 CPI를 비롯해서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조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좀 제법 괜찮은 얘기들이 좀 나왔고, 이게 이제 계속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 첫 단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단 뭐 미국 쪽 얘기는 요런 정도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자리 지지 테스트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1800까지 안 떨어지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개발학 출발 이후에 끄집어 올리면서 11,000포인트에 이 밤의 끝을 잡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요 근처에서라도 일단 가장 좋은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건 11,300포인트 위에서 안정을 좀 취해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11,000포인트에서라도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 자리 지켜내는 모습들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일단은 조짐, 개미 눈물만큼의 신호, 뭐 이런 부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혼조세로 출발했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초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코스닥 오늘 2.3%까지 내려갔다. 오늘 엄청난 변동성인데 마이너스 2.3%까지 하락을 했다. 현재 지금 플러스 0.6% 정도 됩니다. 오늘 하루 현재 지금 10시 조금 넘은 상황에서 오늘 1시간여 만에 변동성 지금 3%, 지수 변동성 3%,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저희 방 쪽에서는, 저희 그 VIP 방이나 텔레그램 방 쪽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 그림을 지금 딱 보면, 최근의 상황과 결부해서 딱 보면, 이거 뭐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휩쓸 가능성도 일단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급락을 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었단 말이에요.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서 1,302원대 를 넘어섰잖아요. 그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투심이 확 줄어들면서 물량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쫙 끄집어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그 뒤 지금 쭉쭉 끄집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강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휩소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게 만에 하나 휩소의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일단 시장에서는 1차적인 바닥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보통 우리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한 번에 강한 고통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뭐 어제 그 부분에 고통이 있었었고, 뭐 월요일 있었고, 어제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한번 쫙 털어내고 휩소 형태로 끄집어 올려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은 일단 그래 보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퍼밸류로 따지면 거의 지금 8.9배입니다. 현재 상황이 8.9배입니다. 10년 평균이, 우리나라 10년 평균이 9.6배예요. 이건 뭐 완전 뭐 저평가, 초저평가 상태고요. 우리 지금 최근에 2020년 3월에 팬데믹 때 하락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그때 당시가 8.8배였습니다. 지금 8.9배예요. 거의 지금 팬데믹 수준의 지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만큼 어려운 구간이라는 상황이고, 그만큼 팬데믹 때 8.8배 딱 찍고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물론 지금 급반등은 어렵습니다. 그때와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향후 시장 안정이 된다면 나이키 형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U자 형태로 요렇게 해서 나이키 형태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각도가 과거처럼 이렇게 V자 형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그런 형태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퍼밸류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팬데믹과 비교할 만큼의 지금 밸류 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PBR, 최근에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PBR도 지금 현재 9배 정도쯤 됩니다. 9배 정도쯤 되는데, 리먼 사태 때, 2008년 리먼 사태 때 0.83배였습니다. 리먼 사태 때 우리 삼성전자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분할하기 직전에 300만 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300만 원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리먼 사태 때 거의 80만 원대 뭐 이렇게 움직이던 그 당시에 리먼 사태 두드러 맞고 나서 삼성전자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거의 3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40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그랬던 지금 시절이 0.83배입니다. 0.83배. 지금 9배예요. 근데 그때는 시스템의 문제였잖아요.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생겨서 당시에 제도적,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이 한번 경제적으로 망했던, 우리나라 IMF 때처럼 망했던 상황이잖아요. 미국 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군다나 파월 의장도 오늘 그랬죠. 은행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지금 잘 구비가 돼 있고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 시스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거에 의미하는 바는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현재 외국인들 이 매매 상태를 보면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외국인들 코스피 9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매도량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종일 뭐 아까 이 급락 나왔을 때 한 1000억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 나왔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지금 전환한 상태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요렇게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선물 매수는 조금씩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어제까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중립 이하 정도의 흐름입니다. 아마 어제 배팅해놓은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일부 조금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중립 이하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sek터는 뉴스가 한번 강하게 나왔던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됐던 원자력 관련 섹터들 지금 중심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고,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섹터들 살짝 반등이 지금 나오려고 폼을 좀 잡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원숭이 두창 관련 섹터들은 지금 오늘 되돌림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트렉스, 나노신소재, BH, 시젠, JYP 엔터, 휴림 로봇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노터스, LNF,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비엠, CIS
일진파워, 미래생명자원, 한탑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좀 그렇죠. 자, 차트상으로 일단 조금 보면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 지금 이탈된 상태에서 많이 더 밑에 끄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캔들이 요렇게라도 져진다면 아래꼬리 길게 달고 지금 도지에 가까운 양봉도지, 요런 정도로 마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가능한 캔들이긴 합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2400까지는 올라와야 뭐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트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아니기는 합니다. 오늘도 일단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당분간 외국인들 장난질 하는 거, 요 장난질하고 있는 부분들 잘 보면서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신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첫 번째 신호와 관련된 부분이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살짝 보인 것 같긴 한데, 요 부분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첫 단추를 끼우는 정도의 상황까지 나와야 그 다음 단계의 바닥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나마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거 보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오늘 보였다라는 거에서는 일단 나름의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오늘도 시장 신용 반대 매매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온 상태라서 오후장에도 반대 매매가 좀 나올지, 뭐 이후에도 나올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외국인들 매매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